착한 14상담소 이석입니다. 지금 이제 다루려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22학년도 연세대학교 추천형 인문 면접 오전입니다. 오전. 오후 거 지난번에 했었는데, 오전 거는 내가 뭐 원래 예정이 없었어요. 내가 뭐 이런 거 문제 푸는데 뭐 내가 목숨 걸릴 일도 아니고. 근데 뭐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요청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근데 저기, 지난번에 오후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언급했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연세대 논술 문제가 있어요. 여가 노동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거든. 그거 뭐 적당히 두들겨 맞추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유, 내가 이제 부딪혀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네. 어, 아마, 뭐 이 문제가 뭐 똑같이 또 뭐 출제되리라 뭐 이런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떤 구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구조,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 문제도 이제 문항이 이제, 그러니까 이 문항도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1, 문제 2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 1만 볼 거예요. 문제 1이 뭐냐면, 제시문 가나다에는 근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가와 사를 각각 평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하라. 역시 똑같은 말 합니다. 뭐 평가형이 따로 있고 비판형이 따로 있고 설명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평가하다 보면 비판하는 거고 비판하다 보면 설명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얽매일 필요 없고. 그리고 하나 더. 요 가나다 그러니까 문제 1번이 스무스하게 가야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 2번도 역시 어,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어요. 문제 1번에서 이제 덜커덕덜커덕 되면은 이제 한참 헤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은 이제 연대 홈페이지에서 이거 다운해서 봤다는 전제에서 말하는 건데, 이게 왜 이거 어렵네? 막 이런 느낌이 왜 들었냐면은, 여기 나의 관점에서 이 나제시문이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 뭐 노동과 뭐 여가를 섞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가를 섞어라 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데, 나의 관점에서 가하고 이제 다를 평가를 해야 돼. 근데 가하고 다제심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뭐 가에는 뭐 저기 A를 긍정한다 이런 게 나오면 나에는 뭐 다에는 뭐 A를 부정한다 이런 게 나오면 참 좋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둘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자는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럼 이게 같은 내용이지 뭐야.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근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도대체 다양한 관점이 안 보이는 게요. 둘 다 똑같이 일하자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 하고 어렵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봤는데, 아하, 뭔지 알겠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오더라고.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저희 가하고 나를 이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를 볼 건데 이제 낮의 힘은 관점에서 가를 평가하라 그랬으니까 낮의 힘을 먼저 읽어봅시다. 우리 세대 사람들 대부분처럼 나도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고 게으름은 죄악이란 말을 들으면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제 제시문 가에 뭐가 나오냐면은 부지런함이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에 나오는 부지런함을 우리가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미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가제시문에 부지런함은 미덕이란 말 안 나와요. 응? 하지만 나에서 잘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잘하면서 부지런한 게 일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웠잖아. 예? 말 들으면 잘했잖아요. 어, 여기에는 미덕, 요 미덕이란 말을 이제 여기다 가에다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구조 측면에서 본 거예요. 계속 봅시다. 그러나 근면이 미덕이라는 믿음은 현대사회의 엄청난 해악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해악을 일으킨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신념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제시문 가를 갖다가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악이다 이러면 되겠지.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일단 다제시문에 가서도 그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런 거가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요. 자, 계속 봅니다. 문명이 시작된 이후 여기 이제 문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기준 언어가 돼요. 기준 언어 여기 문명 여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가란 문명의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말하고 같이 맥락이 됩니다. 일단 계속 봅시다. 이게 두 번째다.
문명이 시작된 이후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줄곧 인간은 열심히 일해도,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일해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었다. 하지만 8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강요했던 예전, 이렇게 돼 있어요. 강요했던 예전, 강요했던 예전. 자, 지금 이게 예전이 어디요? 이 조선시대잖아, 조선시대.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요 제시문가는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는 거야. 노동 강요. 이렇게 일단 체크하면서 넘어갑시다. 이게 구조로 지침 보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을 강요했던 예전과 달리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과학기술 덕에 4시간의 노동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8시간을 4시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현대사회가 발전했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어리석었다. 우리는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노동을 강요하는 건, 그러니까 재심 가르치는 니 답을 다 해버리네. 이거는 뭐다?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평가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락 봅시다. 여가란 문명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을 강요하면 여가가 없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재심 가를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상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가가 없어. 여가 없다. 근데 여가는 문명의 필수래. 그럼 문명도 없네. 문명이 없으니까 어리석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짤 수가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노동 강요는 미덕,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제 큰 틀로 보면은 노동 강요, 요걸 이퀄 미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 미덕이다 이랬는데, 어, 근데 이 미덕이 알고 봤더니 뭐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미덕, 그다음에 해악. 그러니까 문명이 개판된다, 문명이 엉망이 된다는 소리 같죠. 그죠? 요렇게 이제 요쪽, 여기가 이제 한 섹터, 여기가 한 섹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게 어떤 사실 행위라 그러면은 밑에 게 평가예요. 그 다음에 어딜 봐? 그치. 여가라는 문명의 필수적인 것이다. 예전에는 다수의 노동이 있어야만 소수의 여가가 가능할 수 있었다. 예전이 조선시대 얘기 속했거네. 그러니까 노동 강요, 여가가 없다가 아니라 아마 소수의 여가인가 봐. 소수의 여가. 실제로는 매우 소수겠죠. 극히 소수. 그러나 다수의 노동의 가치 있는 이유는 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얘기하네. 다수의 노동의 가치 있는 이유. 노동의 가치는 뭐에 있는? 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노동은 좋은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가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소리야. 그럼 여가가 좋은 것이란 말은 문명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하고 그 맥락이 맞아 떨어졌지. 그죠? 이제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문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얼마든지 공평하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가를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 노동을 4시간으로 줄여버리면 뭐 4시간에 여가를 할 수 있겠죠. 누구도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세상에서는 4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세상. 요거는 이제 여가가 분배된 세상이었네. 과학적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누구든 호기심을 마음껏 탐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배골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호기심, 그림, 요런 게 뭐냐면은, 요게, 요 문명의 내용이겠네. 문명 이퀄 호기심, 과학적 호기심. 그 다음에 그림. 뭐 여기 그림만 들어가진 않겠죠. 다제시문을 보면 이제 기타 치는 배짱이 나옵니다. 기타도 칩시다. 이게 이제 문명이 되었지. 그지? 이거 자체가 문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남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문명 수준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 야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시문 나가 하는 얘기가 큰 틀이 뭐냐면은 이제 그저 뭐냐면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여가를 줄여버리는 거야. 그럼 문명이 해가 돼서 이것은 어리석음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 어쩌자는 소리냐면은 노동을 줄이자야. 노동을 8시간을 줄이자고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은 여가를 분배하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분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가 분배 여기 있어요. 근데
여가가 분배된다는 전제 속에는 또 뭐도 있는 거냐면은 어, 여가만 분배하면 되나? 노동도 분배하면 좋죠. 그죠? 노동을 분배. 이게 이제 예전 지난 작년 연세대 논술 문제 나왔던 그 뭐 비슷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요거로 갖다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걸 쳐다보는 거야. 이거 이제 낮으신 내용이야. 가제심을 봅시다. 조선시대 한선비가 자식들에게 말했다. 부지런함이란 뭘 뜻하겠는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 때 할 일을 저녁 때로 미루지 말며 미루지 말래요.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도록 하고 역시 미루지 말란 소리네.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도 맑은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끌지 말아야 한다. 이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미루지 말아라, 끌지 말아라. 이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굉장히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로 쓰고 있죠.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형태. 그러면서 늙은이는 앉아서 감독하고, 어린 사람은 직접 행동으로 어른의 감독을 실천에 옮기고, 젊은이는 힘든 일을 하고, 병이 든 사람은 집 지키고, 부인들은 길쌈을 하느라 한밤중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아야 된다. 참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요 지금 이 가제심은 정약용이야. 여기 나온 선비는 이제 정약용입니다. 내가 지금 그지 같았다고 해가지고 뭐 정약용이 그지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요 맥락만 읽으면 요 글 자체 정약용을 비난하는 게 아니야. 자 계속 요컨대 집안의 상하 남녀 간에 단 한 사람도 여기 안 보이네요.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 놀며 지내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잠깐이라도 한가롭게 모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가의 맥락 구조에 따르면 노동의 강요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놀며 지내면 그러니까 놀며 지내지 말아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부정어로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지런함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뭐 다지신문 보면서 이제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가지신문 그냥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가를 하라 그랬잖아. 평가는 이래 하면 되는 거지. 그 하기 전에 이것도 이제 보통 일반적인 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뭐 가와 다를 각각 평가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짜라 그러는데 그런 거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답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나중에 한번 글 쓰는 거 가지고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찾는 사람이 없으니 네, 그건 제끼고 자 일단 나의 관점에서 가를 평가하도록 합시다. 나가 중시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노동을 과도한 노동 어디가 있냐? 과다한 노동을 나의 과한 노동을 이제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안 좋아. 대신에 뭐를 해야 되냐면 여가를 끼워 넣어야 돼. 여가를 같이 분배하자. 이게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죠? 노동 분배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냐면 문명이 된다는 소리야. 문명. 그리고 문명의 한 어떤 케이스로서 호기심 실현,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게 이제 낮의 신문의 본질인 거야. 그래야 이제 총체적으로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요게 나의 내용이야. 요걸 가지고 가를 평가를 하라는데 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어요. 노동 강요. 노동을 강요하면서 놀며 지내지 못하게 하라. 이거 놀며 지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노동 강요에 딱 들어맞는 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가에 따르게 되면 뭐가 없죠? 여가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때 미덕으로 치부가 됐었어요. 하지만 여가가 없기 때문에 문명은 아웃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죠? 제시문 나의 말하는 어리석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면하게 하라는 걸 미덕으로 믿었지만 그것은 에, 해악이 일어, 해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가제심을 잡아내면 될 수 있죠. 중요한 언어는 뭐냐면 가제심은 놀며 지내면 안 된다. 이퀄 뭐다 노동이 강요된다.
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 가나다의 근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가에도 어떤 근면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근면의 관점을 뭐로 보냐면은 노동이 강요되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에요. understand? 이렇게 기준을 안 세우게 되면 가나 가제시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제시문 볼 때 이거 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다고. 오케이? 자 일단 가제시문은 노동 강요 강제야. 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일해야 돼. 일 안 하면 가만 안 둡니다. 제시문 다를 봅시다. 무더운 여름날 온몸이 햇볕에 까맣게 탄 개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하고 있다는 소리네. 그런데 서늘한 풀잎 그늘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던 배짱이. 어이구, 여기 이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타, 노래. 뭐죠? 문명에 도움이 될 만한 여가 활동하고 있는 배짱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짱이가 이 개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같이 놀면서 쉬엄쉬엄 하지. 그래, 같이 놀자 이 말 뭐죠? 쉬엄쉬엄 하라. 이게 그 배짱이가 여가를 제한을 하고 있는 거야. 여가를 제한한 거야. 왜 이렇게 더운 날씨 열심히 일하냐? 이랬더니 그 개미들이 이럽니다. 추운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금 다제시문에는 그 노동의 어떤 의미가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미래 언제 그 밀어닥칠 어떤 불행할 수도 있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노동을 한다라는 거. 노동의 가치가 이제 미래 대비에 있어요. 일종의 이것도 이제 생계지. 근데 그 미래 대비나 생계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가제시문에 있는 노동도 같은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상가들은 누렇게 물들고 날씨는 추워졌대요. 어구 추워 이렇게 됐죠. 배짱이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며 따뜻한 양지족만 찾아다녔다가 본격적인 추위가 왔대. 그랬더니 어우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겠는 걸 하면서 배짱이가 도움을 청하러 개미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개미들은 이렇게 배짱이가 소리칩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할 때 놀며 즐긴 너는 우리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짱이는 어떻게 되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힘든 겨울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제 문제 2번에 써먹히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일단 자 다제시문에서 말하는 그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제시문의 노동은 뭐냐면 미래 대비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지를 않아요. 노동 자체, 일을 갖다 뭐로 취급하고 있냐면 사회적인 쓸모로 보고 있어요. 그 말 뭐지? 개미가 배짱이한테 이러잖아.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노동 속에 뭐가 같이 들어가 있냐면 사회적 쓸모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요거 하나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개미가 개미들이 배짱이가 여가를 제안했을 때 그 개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가를 외면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요 여가를 제한한 배짱이라는 게 있어요. 배짱이. 개미들이 배짱이한테 너 노동해야 돼 이런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냥 놀면 그 여가를 즐기고 있는 배짱이가 야 좀 같이 놀자 이랬더니 아이씨 우리는 그 미래를 대비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지. 너 노동해야 돼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그렇죠. 노동해야 돼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짱이한테 노동을 강요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 강요는 아니야. 강요는 아닌데 그런데 제한된 여가를 어떻게 하죠? 제한된 여가를 이렇게 제한을 갖다가 그냥 거부해버려요. 즉, 이 다른 말로 바꿉시다. 이거 여가를 외면한다고 합시다. 여가를 외면하는 거. 노동 강요는 아닌데 여가는 외면한다. 이거 뭐그 다른 말이에요? 내용상 똑같지. 여가를 외면하고 이제 열심히 노동하면은 뭐그 노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노동이 강요돼서 노동하는 것도 노동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지. 하지만 노동을 강요하지 않지만 여가를 외면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 동전의 양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제시문에 말하는 노동의 의미는 그 미래 대비 생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쓸모 이런 거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개미들이 여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가제시문이 노동을 강요하는 분위기였지. 근데 나제시문은 여가를 외면하는 분위기야. 자, 여가를 외면할 때 이제 나타나는 효과들을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가와 다를 평가하는데 뭐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면은 가야 노동을 강요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노동이 강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 노동이 강요되니까 여가는 이제 완전히 배척이 돼요. 여가 배척, 여가 아웃. 근데 여가가 아웃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가나 나나 똑같아요. 그죠? 하지만 일단 그 가제시문은 노동 강요를 통해 가지고 막 다 같이 일하자. 그 노동은 미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덕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은 이제 나제시문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음도 여기나 뭐 가나 나나 똑같은 거야. 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 다나 둘 다 어리석음인데 이게 노동의 강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나에서는 여가의 분배를 중요시했어요. 근데 가제시문에서는 노동이 강요되니까 여가가 머릿속에 들어올 일이 없지. 여기서는 여가 분배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죠? 그래가면서 이제 해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제시문은 여가가 외면되고 있어. 여가가 배척되는 측면에서 보면 가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 여가를 쳐다보질 않아요. 개미들이 여가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얘들은 노동 외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되지? 노동 분배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가 추론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뭔 말인지 알아야 되죠. 그러게 되니까 어, 가제시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극히 소수만 여가를 즐길 수가 있어요. 여가 가능성이 잠재돼 있어요. 그 가제시문에서 그 소수만 여가를 즐긴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제시문 속에 그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소수만 여가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역시 문명의 피해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가 배척이니까 문명의 피해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나가 아니라 이거 다다. 가제시문. 가제시문은 여가가 외면되는 그런 노동이야. 그러니까 가제시문은 노동이 강요되는 노동이고 나제시문은 여가가 외면되는 저 노동인데 노동 분배가 일어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동이 강제된 건 아니지만 노동 분배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다수가 다수가 아예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거야. 그럼 역시 뭐죠? 문명의 피해가 되는 것. 요 구조로 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지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시 답안을 봅시다. 한 2분 30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저기 여기 뭐 쓴 대로 읽지 않겠지. 자, 일단 봅시다. 재심 나는 나의 관점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과도한 노동을 부정, 과학기술로 이제 노동을 줄이고 여가를 늘려서 여가 분배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가 분배 속엔 노동 분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추론적으로 들어갔네요. 추론하는 거. 그리고 여가가 강조돼야 되는 이유는 그 문명의 어떤 단초가 그 그림이라든지 기타, 노래 뭐 이런 거예요. 요게 나제시문의 관점. 그럼 가는 뭐냐? 부지런함을 강조하는데 이게 나의 말을 빌리면 이게 뭐냐면 생계의 도구로서 미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가는 집단 내 모두에게 노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노동은 강요지, 노동은 강요. 특히 놀며 지내는 사람을 없게 하고 있다. 이게 뭐 노동 강제예요, 강제. 강제, 강요. 그렇게 하세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근면이 미덕이라는 믿음은 해악입니다. 그리고 강제된 노동으로 인해서 여가가 배척되면서
아주 소수만 여가를 누릴 가능성이 잠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명에 피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 강제로 인해서 여가 분배는 고려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시문 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로 노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쓸모. 그래서 쓸모 얘기가 쓸모 어디다 써놨는 것 같은데 없나? 아울러 그다음에 제한된 여가에 대해 배척하는 자세를 보이는 개미 집단. 근데 이제 배짱이 예, 그렇지. 배짱의 도움 요청에 대한 함께 일하지 않았어 강조로 이거 않았으면 이유로 든데 여가를 외면하는 태도. 동시에 사회적 쓸모로서 노동이 강조되는 겁니다. 함께 일 안 했으니까 너는 안 돼 이런 거니까. 근데 배짱이 존재가 용인됐다는 게 배짱이에게 노동이 강제된 건 아니지, 그렇죠? 모르지, 뭐 개미들 속에서 지들 개미끼리 이제 강제를 할지 모르는데 일단 배짱이한테까지 강요된 건 아니잖아요. 배짱이 지 멋대로 이제 놀다가 이제 개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재심 나아 관점에서 보면 여가 배척다였다는 측면에서 문명의 피해가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수가 여가를 누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소수가 여가를 누리는 가와 다수가 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다가 돼버린 거네. 그다음에 여가가 분배되지 못하는 가와 그다음에 노동이 분배되지 못하는 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도를 짜면은 음, 그림이 나옵니다. 해보니까 어렵더만. 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 가하고 다를 아무리 읽어봐도 똑같은 얘기만 한 것 같다라는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마리를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어떤 대립되는 측면은 이게 대립되는 측면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노동을 강요하는 거나 여가를 안 쳐다보는 거랑 똑같은 거긴 한데 라고 하면 안 돼. 이건 뭐냐면 이론에서는 우리 그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0이 아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0이 아니다. 0은 이거 제로 말하는 겁니다. 제로. ZERO.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저기 양수냐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은 한쪽에 또 누가 있어요. 음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다 함께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강요하는 것, 여가를 외면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인 내용의 결과 측면에서 보면 같은 거지만 어떤 가는 길에 있어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네요. 논리 측면에서 보면. 자,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또 문제 2번 할 시간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때 해봅시다. 하여튼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고 그래요.